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가를 꼽으라면 단연코 첫 손가락으로 이 집을 선택할 듯 합니다. 네, 저의 모든 풍수가 이 집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저의 모든 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집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집, 또 이 가문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주학자, 풍수학자였던 저희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나라 산천 어디든 다 돌아다녔으며, 저도 모르게 산천과 지리에 관한 외풍수학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참 어린 시절에는 이것이 그렇게도 싫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제 학문의 뿌리가 되었네요. 물론 본격적으로 풍수학을 공부하며 저는 늘 이 집을 찾곤 하였습니다. 네, 이 집은 과거 원효대사가 기거하던 요석궁 자리에 위치한 집이고, 또 신라시대 왕궁이었던 반월성의 기슭에 위치한 집입니다. 그리고 또한 12대 400년에 걸쳐 부를 이어가고 또 지켜냈던 가문이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방 백여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는 말로 유명한 집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경주에 있는 최부자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그 집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바로 풍수이며, 또한 현판 하나, 건물 하나도 우리 전통 풍수의 기본인 곳입니다. 네,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집을 방문해 보시면 집 입구에 큰 뒤주가 있습니다. 네, 그 뒤주에는 손이 하나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라도 배고픈 사람은 이곳에 와서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리하여 이 집이 부를 이어가고 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집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방 백여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방 백여리면 직선거리로 약 80km 정도에 달하는 거리로,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송파구와 강남구를 합친 넓이만큼의 크기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원망을 받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작은 가게를 하며 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지 않고 항상 칭송만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그 집은 무엇을 파는 가게이든 사람들이 그 가게 앞에 줄을 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가게가 만일 대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파는 휴대폰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칭찬만 하고 전혀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전 세계인들이 모두 삼성전자 휴대폰만 쓰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투루 대하지 않고, 또 항상 정성을 다해 부족함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집온 며느리에게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부가 쌓이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며 또한 나태함입니다. 네, 마치 원래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여 가난했을 때의 고통, 또 힘들었을 때의 절실함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기가 무엇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간사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삶을, 또 힘들었을 때 절실했던 그 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세요. 네, 그래야 부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객은 과게 대접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이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반드시 사람이 만들어주고 또 사람이 뺏어간다는 것은 우리 동양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나와 익숙한 사람, 또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운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 또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칫 나의 안티, 즉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바로 운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하여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늘 먼저 인사하시고, 혹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셨다면 에이,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번째로, 흉년기에는 땅을 눌리지 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힘들 때, 또 남들이 고통스러울 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원성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법입니다. 네, 이때 원성과 원망은 평소에 몇 배 달하게 되겠죠. 하여 절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과한 자랑이나 거드름 그리고 잘난 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일로 인해 큰 고민이나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무조건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거나 또 여러분의 적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드실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여 운을 얻으시려면 무조건 겸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양보와 희생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이든 자신의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여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죠. 내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 또 내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또 내 가족, 내 지인들을 위해 나의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 이러한 사람이 행복을 얻고 또한 기어코 사람의 도움으로 번영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며 모든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주어야 얻게 된다는 그 이치 절대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를 키워가기 위한 방법이며 또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교훈인 거예요. 여섯 번째, 과거를 보되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바로 권력욕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또 어떠한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게 되죠. 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원성을 받게 되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절대 권력을 갖지 마라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남의 밑에 서려고 하세요. 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했으며 또한 갈대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또 대우하시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세요. 네, 그래야 사람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운을 가져다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여러분의 행복 역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번영 역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말로 이기는 것이나 또 권력으로 눌러서 이기는 것은 정말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 바로 사람을 잃게 되신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운을 가져다 줄 바로 그 사람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세계사 그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12대 400년간 부를 지켜내고 또 이어갔던 경주 최부자 댁의 가훈과 그 숨겨진 의미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었기에 그에 따른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오랫동안 부를 지켜갔고 또 만들어갔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